때 그 과정을 나름대로 얘기하다 보면은 누구가 안 가면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파가 엄청 힘들고 뭐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한양고등학교는 연탄 공장 밑에서 비오기만 하는 장화가 없으면 못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경제하고 또 다른 길이 항상 있어.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심이 우산을 벗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산을 벗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는 것은 우산을 함께 비추한 사람보다 우산을 함께 벗고 비를 맞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 않나. 근데 우산을 벗고 왔을 때 훨씬 행복하더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나 건강해라! 김재희 선생님과 김달진 권사님 두 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이제 오늘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영 선생님이 김 선생님 개인에 대한 얘기가 미술계 사람들은 다 알지만 특별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책으로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좋은 필자가 있다.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김재희 선생님하고 사실 인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책 쓴다는 게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꽃다발을 준비했고요. 지금 일단 꽃다발 들고 한숨 쉬고 제가 얘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선생님한테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이 저에게 굉장히 힘든 거였지만 왜냐면 동시에 집안을 똑같이 하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그전까지는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당당함, 뿌듯함,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게 좀 마음속에 생겼는데 그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앞으로도 사회생활 하고 싶다. 언제까지? 80까지.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그래서 김재희 선생님 내가 미술관 가면 사실 생각나는데 미술에 김달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책을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김달채님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았던 것보다도 말씀드리면 전민현님이 저에게 책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은 많이 갖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오히려 살아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겠어 이런 말을 할 때 부담을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나봤는데 그때 이제 관장님 아까 박물관 소개하신 거 들었죠? 갑자기 막 전폭적으로 박물관 소개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관장님께서 그때 제가 좀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김재희 선생님 그러시더니 갑자기 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이 박물관을 막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래층 2층까지 올라가서 35옥상을 막 소개하고 이광수 열전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장사에 뭐 집이 여기 가까이 있고 막 이런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자리를 정리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새로 알게 되면서 제가 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저희 지표로 좀 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관장님께서 쓰신 책을 저희한테 딱 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있는 글을 딱 마킹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마음적으로 감사했죠.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셨고 마킹해서 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책을 쓴 다음에 이번 책 쓴 다음에 알게 된 거는 내가 도서관에 있을 때 나를 만나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처음 했어요. 어머니가 작년 8월 27일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한 보름인가? 그 넘게 도서관을 안 갔다가 갔어요. 갔는데 라칸에서 컴퓨터를 딱 꺼내는 순간 너무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 내가 여기가 내 소리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스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항상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저는 아직 현실에 묶여 있어가지고 작가님 되게 좀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질투하는 부분도 있으면 팔로우하라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대학원 이쪽 길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는 대학교 때 바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서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집에 있었는데요. 다시 나와서 하다 보니까 미술사학과를 가긴 했어요. 근데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뭘 쓰지? 나는 내가 전공은 조선객자 이쪽 그러니까 옛날 거를 했었는데 막상 쓰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건 그냥 우리 근현대 도자기 작가분들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조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 걸 먼저 박물관이니까 아버지 걸 먼저 아카이빙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쓰면서 졸업을 하면서 김달재 선생님을 내가 이 정말 어려움을 하신 분이셨구나. 그 40살 먹어서부터 인사동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동 출입을 하면서 유명한 작가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가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분들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없더라고요.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막 뒤져다 보니까 이 김달진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좀 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차창덕 작가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관장님이 여기 몇 년 계시다가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차창덕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랐고 관장님은 차창덕이라는 사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놀랐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이제 호감을 이제 느꼈고 현재는 마포구의 레인보우 큐브라는 대학원관에서 젊은 작가들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가신 길을 또 존경하고 그 유산의 감명을 받아서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 전시 해설 준비할 때마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미술관에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추가하는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제 다 공부를 해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 사이트여서 근데 더군다나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글을 쓰신다고 해서 네,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전혀 미술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50대에는 이쪽에서 일하는 약간 그냥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미술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말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